예,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지금 오후 2시 40분이요. 오후 2시 40분이면 이게 한 3번 지금 녹음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뭐 중간에 뭐 전화도 오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어제 있었던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국회의원 질의 중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 전체 회의에서 이소영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원희룡 장관이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 참 관심 없으면 이름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당시 확정금리가 고정금리로 1.3%였답니다. 1.3%. 그죠? 네, 1.3%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요즘 금리가 많이 변동되면서 8월 30일 이후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1.3% 혜택을 보지 못하고 더 비싼 금리를 내야 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청약은 2년 전, 3년 전에 한 건데, 그죠? 그때 뭐 이자가 이렇게 싸니까 아파트 분양받으세요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할 당시가 되니까 뭐 금리가 바뀌었어요. 더 돈 내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서로 이렇게 대립각 없이 이야기가 되고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우리가 그 여기도 이제 뭐 세대수가 이제 6천 세대, 1.3%에서 1.6%, 1.6%도 굉장히 싼 건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1.3%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하는 집주인인 6천 세대가 이제 1.6%가 고지됐대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억울하다.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잘 지적하고 잘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집값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집값이 이게 뭐 싸다? 아니, 싼 집은 많아요. 지방에도 많고 싼 집은 있어요. 어딘가. 문제는 바로 매매가 어려운 집, 수요가 없어서 매매가 어려운 집 같은 경우면 아무리 원가로 공급한다라고 해도 시장 형성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 집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내가 뭐 평생 거기서 어떤 지역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이상. 자, 강원도 태백에 원가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땅값 제로에 원가로.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안 살까요? 뭐 직장인이 뭐니,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해운대 가서 살잖아요. 아파트 같은 집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인들은 이주가 잦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시장에서 매매가 잘 돼야 돼요. 매매가 잘 돼야 되는데, 매매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집값이 내려도 의미가 없다. 지금 오히려 집값이 내리면 뭐 집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폭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꼭 몰라야만이 매매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돼요. 참 뭐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지금 제가 녹음을 요즘 보면 한 3번 4번씩 하는 것 같아요. 꼭 인트로 부분에서 한 10분 정도씩 녹음하다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다시 하고 하는데, 오늘도 벌써 이제 지금 4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죠? 그동안에 제가 녹음하는 것들이 보면 항상 좀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는데, 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금리예요. 금리. 난 아파트가 5억 하는데 고정금리로 내가 1.5%의 대출을 받았다. 아파트가 3억 하는데 내가 3% 5% 이자를 받았다. 어떤 게 더 싼 거예요? 5억짜리가 싼 거예요. 5억짜리가. 이게 지금 자꾸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떤 주거 안정을 시킨답시고 자꾸 공공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적 자금이죠. 내가 이거 이자에 대한 지원도 그 은행에서 뭐 이자를 DC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시장 형성 때문에 자꾸 청약통장이라든지 뭐 집값 가지고 자꾸 이런 그 시장 교란 현상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아파트 시장 자체를 과거에 부족하던,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 공급되던 방식에서 좀 바꿔야 된다. 제가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LH가 주도해서 하는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 이 공급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하고의 그 금리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장가하고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싸구려 집이 많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계속. 집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싸구려 집만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아직도 비싸다라고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집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집이 공급이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버리고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 다 안 쓰고 가면 다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인생 뭐 있다고 돈 많은데. 내가 집값 몇십억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으로 가겠죠. 왜? 지금 당장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네시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가 좋아지긴 했는데 자 대형차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입도 안 되고 그러면 소형차가 대형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의전용 차량으로 아니면 회장님들이 타는 차량으로 여러분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사이즈에서 오는 건 못 이겨요. 예? 제가 차 중에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거의 버렸어야 될 차인데 아들 녀석 때문에 그냥 지금 버티고 있는 차가 하나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고장 나서 이제 이거 아들이 고쳐주기 때문에 타는 차예요. 지금 중고로 팔려고 그래도 뭐 한 200이나 줄려나 300이나 줄려나. 예. 근데 렉서스 460인데 거의 안 타죠. 거의 안 타는데 이게 그나마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새 차여도 그 차급에서 오는 그 부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체격에서 오는 아무리 새 차여도 제가 예전에 소나타 2 타고 다닐 때 신혼 때에 이제 소나타 2였는데 중고차였지만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새 차를 샀어요. 비스토를 경차를 이제 비스토를 샀죠. 새 차인데 너무 새 차 같지가 않아. 그 오래된 소나타 2보다 이거 분명히 새 차인데 예,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주로 타고 다니는 게 경차지만 경차만 하여튼 20년 동안 거의 탄 것 같아요. 타는데 체급에서 오는 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집들만 계속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야기하면 또 복잡한데 자 일단 짧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제 원희룡 장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집단의 힘입니다. 집단의 힘.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한 10명, 100명의 일이었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의원이 이것을 이 회의 시간에 언급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6,000세대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수가 되기 때문에 이 회의 때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 원희룡 장관도 크게 거기다 이의를 달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00사람, 200사람이 제시했다? 찾아봤을까요? 6,000세대면 거의 10,000세대가 넘는 사람이죠. 그 가족까지 가면 또 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에 지금 뭔가 요구할 때 단순히 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로 집단의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누구한테 이익이 되냐는 문제거든요. 그럼 많은 쪽에서 주장하는 이익이 정의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더 힘을 실을 수가 있는. 제가 지주클럽 하면서 가장 지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면서 저희가 350명 정도에서 이제 멈춰선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떤 정신적인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항상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동산 유통 혁명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탠바이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는데 일정 숫자 이상 되지 않는 어떤 올바른 이야기는 그건 개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죠? 이런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어떤 절대 정의로 가느냐?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익에 있어서는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예요.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죠?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지 절대적인 정의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그 사회에 외쳐봤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금리 부분이에요.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1.3%, 1.6%로 그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은 거의 마이너스 대출이죠. 네, 마이너스 대출이에요. 이걸 만약 50년을 준다? 공짜죠. 거의 증여에 가까운 거죠. 만약 금리 변동만 없다라면. 자, 이렇게 해서 집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3억에 공급을 해야 될 물건을 5억에 공급을 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최저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저 집도 5억인데 왜 우리 집이 5억이 아니야?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뭐 먼저 분양받았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품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상품에는 소비자가는 비싸게 찍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옵션이. 이러한 정부 지원 옵션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비싸도 그것이 거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물건만 비교하는 거죠. 아니 저 물건이 저렇게 비싼데 뭐 내가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커피를 파는데 저쪽에 새로 생긴 젊은 아가씨가 하는 커피숍에 커피가 5,000원이야. 그런데 나는 커피 먹으면 옆에 비스킷도 줘.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나도 5,000원이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거지. 그 젊은 카페 주인의 외모를 안 보는 거죠. 근데 왜 남자들이 저쪽으로 갈까? 왜 저쪽 커피만 더 많이 팔릴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피의 맛의 차이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줌마가 운영하는 그 다방 같은 카페의 아줌마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의 장점, 물론 그 사장이 갖고 있는 매력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해 주는 거라든지 커피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걸 더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뭐 쟤나 나나 뭐 진현이나 나나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해서 진현이나 나나 그죠? 지가 5,000원 파는데 뭐 나는 5,000원에다가 뭐 비스켓도 주고 뭐 여기 와서 뭐야 노트북 켜놓고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근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돼. 그죠? 아줌마가 와이파이를 몰라.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래된 집값들을 우리가 보면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우리 집도 얼마야. 다 이렇게 동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그 주관성이 강한 이게 집은 여성분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뭐 성평양적인 발언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분명히 남성 여성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남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성들이 그 질투심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질투심이 강하고 그 뭐라고 할까 상대적인 비교, 절대적인 비교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니 저렇게 작은 집이 5억이야? 그 뭐 우리 집이 뭐 좀 오래됐어도 아직 쓸만한데 우리가 더 크고 정원도 잘 되어 있고 집도 더 좋은데 우리 것도 5억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누군가 우리 동네도 5억이에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5억이라고 믿어요. 5억에 팔려야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아파트 가격은.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왜곡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뭐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6천 세대들한테는 뭐 직접적인 금전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 필요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6%, 1.3%라는 이 대출 기준이요. 그래서 뭐 집값이 내려간다? 웃기지 마세요. 집값은 올라가고요. 다만 뭐냐면 그 안 팔리는 집을 팔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어떠한 옵션을 주느냐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대출은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 자영업자들 뭐 해가지고 그죠? 8% 대출해 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8%. 8% 대출이 저금리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참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게 그때 보증인을 집사람으로 세웠거든요. 집사람은 그래도 그냥 이제 장교 소위니까 장교니까 월급은 많지 않아도 소위니까 저는 백수였으니까 그래서 창업자금이랍시고 그때 뭐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받는데 8%이자 와 쇼킹이었어요. 대단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1.6%. 야 이거는 뭐
징역이 징역. 예.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어떤 그 신규 물량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 아파트만 팔린다. 예. 새 아파트만 팔리고 새 아파트는 분양가가 절대로 안 내린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철없는 분들에게 예, 절대로 새 아파트 내리지 않는다. 예, 이제 유통기한 지난 집들이 떨어진다. 그러죠? 예.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꾸 똑같이 집값이라고 이야기해서 문제입니다. 아유,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16분이나 흘렀어요. 아무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죠. 예.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게 참 고맙죠. 예, 많이 고맙습니다. 뭐 굳이 애써서 뭐 구독, 좋아요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돼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컨텐츠를 갖다가 잘 만드는 것은 쉬워요.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재생산하면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또 뭐 단어나 이런 전달력도 함축시키고 높이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다른 시각을 얻는 거죠. 그죠? AI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예, 그런 대답을 또 듣고 반복하면서 아, 내가 지금 올바른 정보를 얻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정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괜히 말이 길어진다. 벌써 17분입니다.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듣다 보면 끝까지 듣고 싶어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고 틀어놓고 잠든 거죠. 예, 딴짓을 하거나. 아무튼 요즘 조금 이제 그 구독자분이 늘어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여튼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